87페이지가 보시면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방금 그랬죠. 우리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건에 있어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지역에서 경작을 해야만이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업 지역이 이렇게 다 달라요. 가보시면 87, 이거 다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87페이지. 87페이지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방금 일정 지역에서 우리가 재배를 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 지역 가보시면 우리가 전국, 즉 본사업은 전국 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범 사업은 어때요? 일정 그 지역에서만 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시범 사업. 그 지역 안에서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다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더라 해서 이 지역에서만 지금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87페이지는 그냥 참고하시는 거예요. 얘를 다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방금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시범 사업. 그럼 이 시범 사업 어때요? 아직은 전국적으로 다 가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 88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표 3-3 가보시면 지금 시범 사업이지만 이제 2년밖에 안 된 애들 3년, 4년, 5년 이상이 된 그런 품목들이 있죠. 얘들도 물론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한 3년 정도 이상 우리가 된 품목 중에서 나중에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은 어때요? 일단은 어때요? 일정 지역에서만,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 보는 걸 갖다 우리는 시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2023년도 시범 사업이 있겠죠? 그러겠죠? 2023년도. 즉 내년에 운영되는 시범 사업이 이미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저께? 네, 누구누구가 2023년도 시범 사업이 되냐면 2023년 이미 발표했습니다. 네, 이 2023년도 시범 사업이 누구누구냐면 길이 있죠. 길이도 이제 들어왔어요. 보험 목적물로. 그리고 양상추. 상추 있는데 양상추도 우리가 보험 목적물로 들어왔어요. 양상추. 그리고 이제 감자가 우리가 종류가 3가지예요. 봄에 재배하는 봄 재배 감자. 그다음에 가을에 재배하는 가을 재배 감자.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고랭지 재배 감자. 즉 감자는 종류가 3가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보험 목적물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데를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근데 요즘에 시설, 하우스에서도 감자 재배 많이 하잖아요. 즉 시설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 시설 재배에서 누구만 우리가 보험 목적물로 들어가야 되냐면 봄감자가 보험 목적물로 들어왔어요. 이 3개가 지금 2023년도, 즉 내년 시범사업 품목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품목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67개 품목에 방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애들이 그 67개 품목에다가 플러스 지금 3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3개가 들어오게 되면 2023년도 농작물 재보험의 총 품목은 몇 개가 되냐면 70개가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보험 대상 재해, 즉 재해라는 것은 뭐예요? 강풍, 태풍, 우박 이런 것들 우리는 재해라고 그러죠. 화재도 재해죠. 지진도 재해죠. 재해를 갖다 우리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험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재해가 뭐니? 지금 그 말이겠죠. 보험 대상 재해라는 것은 전쟁 우리 보험에서 보상 안 해주겠죠. 그럼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재해가 뭐야? 그걸 갖다가 보험 대상 재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보험 대상 범위를, 그럼 범위라는 뭐예요?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 거니? 또 어떤 재해만 해줄 거니? 그 재해라 하더라도, 자 이걸 갖다가 보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 첫 번째 특정 이연 방식, 그 다음에 종합 이연 방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즉 특정 이연 방식, 그 다음에 종합 이연 방식. 즉 재해를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거야에 따라서 크게 특정 이연 방식과 종합 이연 방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 이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한 재해만 보상을 해줄게. 이걸 갖다가 특정 이연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종합 이연 방식은 뭐예요? 다 해줄게. 웬만한 건 다 해줄게. 종합적으로 다 해줄게. 그걸 갖다 우리는 종합 이연 방식. 당연히 더 좋은 것은 종합 이연 방식이죠. 근데 얘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좋은데 반면에 보험료가 훨씬 비싸겠죠. 얘는 별로 안 좋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래서 딱딱 꼭 집어서 너는 태풍만 해줄 거야. 우박만 해줄 거야. 아니면 태풍, 우박, 강풍만 해줄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특정 이연 방식. 다 해줄 거야. 자연재해 너 다 해줄게.
조수해도 해줄게. 화재도 다 해줄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합이혼 방식. 자, 일단은 제어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잖아요. 그래서 자, 특정 이혼 방식은 해당 품목의 재해를 몇 개, 즉 몇 개만 꼭꼭 집어서 주요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며 종합이혼 방식은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등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도 보상해 주겠다 이 말이죠. 등.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재해, 그럼 종합이라는 건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다 자연재해 다 해줄게. 그 다음에 우리 멧돼지 피해, 짐승, 조수해도 보상해 줄게. 화재도 보상해 줄게. 그리고 등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가? 병충해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모든 농작물의 병충해를 다 해주질 않죠. 해주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방식에 표현하냐면 종합이혼 방식. 특정은 뭐예요? 꼭꼭 집어서 해줄게. 특정 이혼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 특정 이혼 방식은 뭐에만 해당된다? 인삼만. 얘는 인삼은 지금 현재 종합이혼 방식이 아니에요. 특정 이혼 방식으로 해당합니다. 자, 특정 이혼 인삼에 해당되면 다시 종합은 다시 적과전, 수확전, 종합. 다시 자, 이 종합이혼 방식은 다시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 그 다음에 자, 수확전 종합이혼 방식. 그 다음 마지막에 종합이혼 방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종합이혼 방식 이렇게 크게. 종합이혼 방식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 수확전 종합이혼 방식, 나머지 종합이혼 방식. 그러면 이제 이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으로 가입하는 품목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사과, 배, 그다음에 마늘, 양파, 얘들 다 우리가 품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으로 가입하는 품목들이 누구냐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은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전 종합이혼 방식은 우리 복분자 품목이 있어요. 복분자. 그리고 무화과 품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개 품목은 수확전 종합이혼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인삼과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복분자, 무화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무슨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냐면 종합이혼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종합이혼 방식. 그러면 여기에서 적과전 종합이혼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과라는 것은 열매 속는 작업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 시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자, 여기서 적과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자, 이때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 보험 시작했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 적과하기 전까지. 적과를 하기 전까지. 이때는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종합을 해주겠다. 종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를 갖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갖다 종합으로 몰고 갑니다.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적과하기 전까지. 자, 적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수확이 끝납니다. 수확 종료합니다. 적과가 끝난 날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적과 종료 후라고 표현합니다. 적과 종료 후.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종합 보상해주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 이혼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뭐에 바로 특정한 이혼만 보상해줄게. 자연재해, 조세, 화재는 보상 안 합니다. 이때는. 그럼 이때는 특정한 재면 몇 개만 보장해주냐면 7개밖에 안 해줘요. 이때는 7개밖에. 그 7개가 다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냥 들어요. 이때는 강풍하고 태풍하고 우박하고 집중호우하고 지진과 화재,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적과 종료 후에 멧돼지가 와서 과실을 다 먹어버렸어. 보상 안 해줘. 왜? 적과 종료 후에는 조수해가 없어.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봐보시면 적과가 끝났을 때는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적과하기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상해주는 종합이야.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적과전 종합 이혼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과전 종합 이혼 방식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화과하고 복분자는, 자, 여러분들 복분자 한번 연상 한번 해봅니다. 복분자는 보험에 가입을 어떻게 하냐면 2023년도에 수확하는 거, 지금 2023년 내년 거, 이 내년 거 보험을 언제 가입하냐면 2022년 11월 달에 우리가 복분자 보험에 가입을 해요. 이때부터 보장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24일부터 보장을 시작을 해요. 자, 내년에 여러분 복분자 언제 수확합니까? 복분자? 초여름이 하죠. 초여름. 그렇죠. 6월. 복분자 수확은 언제부터 하냐면 6월 1일부터예요. 그럼 몇 년도냐면 2023년 6월 1일부터 복분자는 수확을 해요. 복분자 수확이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복분자 수확은 언제 끝나버리냐면 6월 20일 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 보험은 종료가 6월 20일 날 끝내버려요. 그러면 자, 5월 31일까지를 결론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월 31일까지 아직 수확 안 하잖아요.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확을 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수확 개시 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확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방금 우리가 저가전 종합 사과는 적과 시점을 하고 얘는 수확 개시 시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는 이미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수확 개시 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수확 개시 후는 6월 2일부터 결론은 6월 20일까지 우리는 수확 개시라고. 그리고 수확 개시 전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그럼 이때 5월 31일까지는 즉 수확 개시 전에는 보상하는 재가 자연재, 조수예, 화재를 다 보상해줘. 그럼 이 방식은 자연재, 조수예, 화재는 무슨 방식이다? 종합위험 방식이구나. 다 해주니까. 그리고 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이때는 또 방금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처럼 특정으로 넘어가 버려요. 즉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는 보상하는 재가 딱 3개야.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뭐예요? 수확 전에는 무슨 방식이다?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화과도 똑같아요. 다만 무화과는 수확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8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가 우리 무화과의 수확 시기예요. 무화과는 수확 개시전이 언제까지다? 똑같이 다 이때 가입합니다. 무화과도. 그래서 해를 넘어가 무화과도. 그래서 2022년 11월 달에 가입해서 2023년도 무화과를 이 무화과 수확이 언제 끝나냐면 가을 10월 31일 날 끝나요. 그럼 무화과는 언제까지가? 7월 31일까지가 뭐냐면 수확 개시 전이에요. 무화과는. 그럼 무화과도 7월 31일까지는 무슨 방식이다? 종합위험 방식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합니다. 그래 무화과는 언제부터 또?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이제 수확 개시 후입니다. 그럼 이때는 똑같이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냐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그때는 보상하는 재가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해요. 즉 무화과하고 복분자는 이 보상 방식이 똑같아요. 다만 수확 시기만 무화과는 6월 1일부터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무화과는 10월 1일부터 해서 이 방식을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복분자와 무화과.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과. 그럼 나머지. 즉, 자, 제가 지금 옥수수 보험 가입하려고 그래요. 옥수수는 2023년, 자, 내년 언제? 6월 달에 가입을 합니다. 5월, 6월. 그래서 옥수수는 언제 끝나버리냐면 2023년 9월 30일 날 보험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옥수수는 이 보험 전 기간 동안에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종합위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늘이다. 마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 보험 끝나는 날까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가입한 날부터 보험 끝나는 날까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즉 걔는 다 종합을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얘들 나머지 즉 얘들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복분자, 무화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뭐예요? 보험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기본적인 저가전 종합이다, 수확전 종합이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 다음에 특정위험 방식, 특정한 재해만. 즉 우리가 인삼을 가입을 합니다. 자, 인삼을 가입을 할 때 인삼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냐면
자, 5월 1일부터 시작을 1년 가입합니다. 인삼은. 왜냐면 우리가 인삼은 계속 한 번에 끝내버린 게 아니죠. 인삼이 6년간 될 때까지 계속 심어져 있잖아요.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럼 인삼을 5월 1일 가입해서 다음 연도 4월 30일 가입을 1년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1년. 그럼 인삼은 이 1년 전 기간 동안 딱 정해진 제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장해줄게. 이것만 보장해줄 게 몇 개냐면 8개 제만 보장해줄게. 딱 정해놨잖아요. 그 8개가 인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풍, 태풍, 우박,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뭐냐면 자 화재, 그 다음에 자 폭염 있잖아요. 폭염, 그 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침수, 그 다음에 냉해. 이렇게 딱 정해놨죠. 8가지. 즉 만약에 저수에 멧돼지가 인삼에 피해 줬어요. 보상 안 해줘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삼밭에 보상 안 해줘요. 이렇게 딱 정해놨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봄 전 기간 동안에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정 이연 방식. 특정한 재만 보상해 줄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특정 이연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정 이연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보상 방식은 정리가 끝났어요. 아, 보상 방식은 특정 이연 방식이 있구나. 저가전 종합 이연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수확전 종합 이연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종합 이연 방식이 있구나.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확 감소 방식이다. 수확 감소 방식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그 다음에 수입 보장 방식이다. 그 다음에 과실 손해 방식이다. 이 과실 손해 보장 방식 다 같은 말이에요. 생산비 보장 방식. 자,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즉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든 저가전 종합으로 보장해도 그건 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해를. 그리고 뭐예요? 방금처럼 수확전, 재해. 수확전은 종합을 해주든. 어떻게? 걔는 재해에 대해서 어떤 걸 보장해 주나 재해의 범위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방식입니다. 과실 손해 보장 방식입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수입 보장 방식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포도예요. 포도. 그럼 포도는 방금 보상하는 재해가 누구를 뭐라 했냐면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를 보상해주는 종합으로 우리가 가입을 한다고 했어요. 자, 포도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를 보장해주는 종합이연 방식입니다. 그럼 이때 뭐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거야? 뭐에 대해서? 즉, 원래 내가 이 포도를 보험에 가입할 때 내년에 포도를 10,000kg을 수확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인해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집에 피해가 발생해서 이번에 포도가 7,000kg밖에 실제적으로 수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가 줄었냐면 3,000kg이 줄었어요. 돈 주세요. 즉 뭐가 줄은 거예요? 수확량이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 수확량 3,000kg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확이 줄었어요. 수확이. 이걸 갖다가 수확 감소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확이 줄어서 돈 줄게. 대부분 품목이 다 수확 감소 방식이에요. 자, 양파 직접 수확을 해봤더니 수확이 떨어졌어. 지금 벼 조사한다고 했죠. 벼. 원래는 벼가 한 마지기에, 즉 200평에 넉 섬 정도 수확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가서 수확을 해보니까 한 마지기에 2섬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어요. 즉 한 마지기에 5,000kg가 수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수확을 해보니까 4,000kg밖에 수확이 안 됐어. 1,000kg 줄었어. 다 뭐예요? 수확이 줄은 거예요. 수확이. 이 보상 방식을 수확 감소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죠. 종합을 보장해줘요. 종합 위험을 보장해주면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종합, 즉 재해는 우리가 종합을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가 뭘로 인해서 이런 종합적인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고 해서 종합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그럼 그 용어는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이면서 뭘로 보장해주겠다?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겠다. 웬만한 품목들은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종합 수확 감소 방식. 벼,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다 이렇게 수확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해줘. 그런데 방금 우리 품목 중에서 좀 특이한 품목들이 있어요. 특이한 품목들이. 즉 저가전 종합이연 방식.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복분자.
그다음에 오디, 그다음에 무화과, 감귤. 자, 여러분들 복분자 연상 한번 해보세요. 복분자. 복분자 여러분이 농지에 갔는데 복분자를 자 내가 보험에 10,000kg를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봐요. 그럼 가서 수확량 조사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 많은 복분자 가수를 가지고 이 복분자를 따서 있잖아요. 걔 무게를 재는 순간 걔는 어때요? 여러분이 손에서 따는 순간 그 복분자는 다 물러져 버려. 그냥 복분자 다 물러져 버리잖아요. 도저히 수확을 못해 복분자는 이 과실의 특성상. 그 오디 연상 해보세요. 오디 뽕나무. 오디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다 이렇게 만지잖아요. 걔가 다 물러져 버려. 도저히 얘는 과실의 특성상 수확량 조사를 못해요. 못해 얘들은. 그리고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무화과는 여러분이 이렇게 키웁니다. 여기서 가지가 다 있어요. 별가지. 그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를 일거 수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따고 또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고 계속 이 무화과가 열려요. 계속 수확기. 8월달부터 10월달. 한 번에 얘를 수확을 못하니까 도저히 어때요? 이 무화과는 우리 집에 수확량 조사를 못하는. 얘는 수확량으로 해서 도저히 보상을 못해줘. 그리고 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도 예를 들어 사과라고 생각해요. 사과. 여기 사과 보험은 좀 틀려요, 얘들은. 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 당연히 사과는 우리가 수확량 조사 할 수 있겠죠, 사실은. 한 번에 따버리니까. 근데 사과는 또 그렇게 아니에요. 사과는 우리가 일명 개수 보험이라고, 개수. 사과는. 자,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가 3,000개가 떨어졌어요. 3,000개 보상해줄게. 이래버려. 피해 본 만큼. 즉, 피해 본 만큼을 보상해줘버려.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예. 즉, 냉해로 인해서 사과가 3,000개가 안 열렸어. 너 보상해줄게. 이 원리야. 개수로. 그래서 얘들 같들은, 이 애들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수확량으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잖아, 애들은.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수확감소 방식이라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애들을 갖다 용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과실이 피해 입었구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도저히, 수확량 조사가 어렵구나. 이런 품목들은 용어를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 제가 고추 예를 들었죠, 고추. 자, 이게 고추야, 고추. 고추. 그럼 고추도 여러분이 봐보시면, 우리가 고추도 있잖아요. 일거에 한 번에 수확하지 않아요. 계속 따고, 계속 따고, 계속 따고, 계속 따고. 그럼 고추도 도저히 우리 집에 수확량 알 수 없죠. 계속 수확을 해버리니까. 계속 꽃이 피고 또 수확하고 꽃이 피고 수확하죠. 그래서 이 애들은 도저히 뭐예요? 수확감소 방식이라든가 과실 손해보장 방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추를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추를 심었습니다. 생장할 때부터, 고추를 수확할 때부터 이 들어간 돈을 갖다 우리는 전부 다 뭐라 표현하냐면 생산비라는 용어를 제가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산비에서 준비할 때 들어간 돈, 생장할 때 들어간 돈, 이 두 개를 갖다 우리는 보장 생산비라고 제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보장 생산비에서 보장해주는 방식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수확량 조사도 아니야, 과실도 아니야. 그럼 차라리 생산비를 보장해줄게. 일명 우리 밭작물 중에서 고추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배추라든가 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수입이에요, 수입. 원래는 내가 돈을, 즉 포도를 판매를 해서 또는 콩을 판매해서 1,000만 원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500만 원밖에 이번에 내가 수입이 안 됐어요. 즉 뭐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장해 줄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종합위험 방식이다, 특정위험 방식이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 용어는 보상하는 재를 어떻게 보장해 주겠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애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걸 보장해 줄 거야? 수확량 보장해 줄 거야? 아니면 생산비를 보장해 줄 거야? 가격 하락을 보장해 줄 거야? 그거에 따라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과실 손해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용어가 자 88페이지에서 그래서 제일 하단에 즉 2021년이란 말 나왔잖아요. 즉 특정위험 방식은 인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합위험 방식은 다시 저가전, 수확전, 그다음 종합위험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수확전 종합위험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 그리고 종합위험 방식은 특정위험 방식과 저가전, 수확전 제외한 나머지 품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즉 기본적인 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은 병충해 해주고 어떤 품목은 병충해 안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90페이지 가보시면 자, 방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금방 제가 설명했고 그 다음 수학자는 어떤 재해를 해주고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봐보시면 자, 특정현 방식 방금 8개만 제가 보상한다고 했어요. 8개. 그 8개 가보시면 강풍, 태풍, 복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이 애들만 보상해 줄게. 이 애들만. 그죠? 그러면 그 8개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상하는 책. 그래서 그 8개를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해요. 즉 강풍하고 태풍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하나의 재해로 봐요. 즉 강태우, 저기요, 여기요. 강태우 집에 뭐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강태우 집에. 강태우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힘들어요. 그죠? 폭폭하죠? 폭폭해요. 근데 왜 더 폭폭해져 버렸냐면 거기에 또 냉침 먹었어요. 이렇게. 강태우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폭폭해요. 왜 폭폭해요? 또 냉침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침수, 냉해, 폭설, 눈이죠? 폭염, 화재, 그 다음 집중, 호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강풍, 태풍. 하게 되면 총 몇 개? 8개가 나옵니다. 얘만 보상해요. 인삼이 조수가 멧돼지가 피해 줬다. 보상하지 않아요. 자, 인삼이 무슨 피해 입었어요? 얼어요, 얼어. 우리는 얼어버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인삼 동상이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냉해만 보상. 냉해하고 동상이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냉해는 영상에서도 우리가 찬 기온을 해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동상이는 얼어버리는 거야. 보상 안 해요. 딱 특정한 재해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인삼은. 자,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 보겠습니다. 방금 저가 전에는 우리는 종합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세, 화재. 저가 후에는 특정한 재해만 보상입니다. 그 특정한 재해가 몇 개다? 7종. 그 7종. 그럼 얘도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강풍하고 태풍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강태우 집에. 강태우 집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강태우 집에만 지진과 화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친척집에도 일어났어. 우리는 옛날에 친척집을 갖다 일가 친척 이렇게 표현하죠. 일가. 누구에도 일어났다? 아, 일가에도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강태우 집에 지진과 화재가 일어났어요. 누구에도? 일가에도. 그 다음은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 다음 일소피해라는 것은 우리 폭염에 의해서 사과가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소피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 자, 가을 동상이라는 것은 과실이 얼어버린 걸 우리가 동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얼어버린다겠죠. 동상이라는 것은. 즉 영하의 온도에서. 그러면 봄에 피해 입으면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해요? 봄 동상해. 봄 동상해, 봄 동상해. 여름에 뭐 얼 일 없겠죠. 여름은 없어요. 가을 동상해. 그 다음에 겨울에 피해가 있으면 겨울 동상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가을 동상해요. 왜냐면 여기 뭐 저가 종료 이후는 가을이잖아요. 지금 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계절을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계절을. 즉 3월부터 3, 4, 5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봄이라고 해요. 봄. 그 다음에 6, 7, 8을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 10, 11월을 갖다가 가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저기 가을 동사기는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해 입은 거냐면 9월부터 11월까지. 그럼 겨울 동상이라는 것은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겨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 동상이를 피해를 입었다. 얘는 어느 품목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냐면 나중에 감귤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귤. 감귤은 겨울 동상이를 보장해줘.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가을 동상이를 보장해줘. 그런데 우리 포도다. 포도는 2월달에 포도가 어때요? 봄동상이 입어도 보상해줘. 왜? 우리 포도의 보온 기간은 뭐예요? 종합이에요. 전 기간 동안. 봄 전 기간 동안 종합이에요. 그리고 종합이라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다 해줘. 근데 이렇게 특정 꼭꼭 집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저가전에서도 봐보시면 저가전에서
내가 저가 전 종합이용 방식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봐보시면 뭐예요? 저가 전에는 종합이라고 했어요. 저가 후에는 이제 칠정, 특정으로 넘어갔어. 만약에 저가 전에 몸통상해 피해 입었습니다. 보상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저가 전에는 종합이야.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자연재해 속에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범통상해도 자연재해 종류. 저가 전에는 범통상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연재해 속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저가 전에는 웬만한 것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니까. 근데 이렇게 꼭꼭 집어서 이렇게 해주는 걸 갖다 우리는 특정이한 방식이라고. 자, 저가 후에 내가 사과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가 후에, 자, 멧돼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저가 후에 멧돼지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해 안 해요? 안 해. 근데 저가 전에 똑같이 멧돼지 피해 있어요. 보상해 안 해요? 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조수의 속에 멧돼지가 들어가니. 그 개념. 저가 전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느냐? 저가 후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느냐? 다 달라져. 아시겠죠? 그 개념들? 자, 그 다음에, 자, 저까지 일단 수학전 종합이용 방식 봐봅니다. 자, 복분자. 방금 우리가 수학계 시전은 언제까지라고 그랬냐면 5월 31일까지. 수학 전이라겠죠. 그래서 보상한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다음 복분자 수학은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6월 20일까지. 그때는 우리가 특정현 방식으로 넘어가서 보상한 재해가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 자,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계 시전이 7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7월 31일까지는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8월 1일부터는 수학입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때는 특정,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종합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그 종합인데, 자, 거기에서 복숭아, 그죠? 복숭아. 그다음 호두, 동그라미 쳐요. 그 분목 중에 종합에서 복숭아에 동그라미 치시고, 호두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고추, 감자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즉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종합 이용 방식이야. 그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종합을 해주는 거야. 그럼 종합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냐면 보상한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즉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포도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복숭아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복숭아는 전 기간 동안에 당연히 종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상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얘는 병충해 보상해줄게 그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지금 병충해 보상 안 해주죠. 자, 사과가 병에 걸렸습니다.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과는 병충해 보상 안 해줘. 자, 그런데 모든 병충해를 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개밖에 안 해줍니다. 그 한 개 이름이 세균 구멍병. 일명 천공병 그래요. 세균. 자, 세균 구멍이 난 거야. 이 한 개밖에 안 해줘요. 복숭아에 환자병이 발생했다. 보상 안 해줘. 복숭아에 세균 구멍병만 해주는 거예요. 딱 한 개만. 병충해 해주긴 해주는데 딱 한 개. 자, 그 다음에 고추하고 감자 있어요. 고추하고 감자. 얘도 종합이에요. 즉 보상한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좋아. 여기에다가 얘도 병충해줘요. 즉 고추하고 감자도 병충해줄게. 근데 얘들은 모든 병충해 해줄게. 굉장히 좋죠. 모든 병 다 해줄게. 방금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만. 얘는 모든 병충해 다 해줄게. 자, 그다음 벼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단에 있는 벼 있잖아요. 벼도 종합이에요. 벼는 자조화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근데 얘도 플러스 병충해죠. 병충해. 근데 얘는 모든 병충해가 아니라 병충해 7개예요. 7개만 보상해줄게. 다가 아니라. 자, 그 7개를 암기를 어떻게 해라? 깨 씨 먹었어요. 먹었어? 흰 줄무늬 잎도. 줄무늬 잎도 벼다. 깨 씨 먹은 흰 줄무늬 잎도 벼다. 자, 세균성 벼, 알 마른병, 깨씨, 무늬병,
노린재. 입이 말라, 입이. 흰님, 마른 병. 줄무늬, 마른 병. 입이 말라버리는 거. 지금 굉장히 지금 농가들 요즘에 가보시면 벼 잎이 있죠. 벼 잎이 이렇게 하얗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물결치는 지금 농지들이 엄청 많아. 지금 피해가.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잎마른 병이야. 근데 그 잎이 하얗게 말라버려. 그래서 여기 갖다가 흰잎 마른 병이라고.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아. 흰잎 마른. 여기는 줄무늬 잎마른 병. 자, 도열병 치명적이죠. 그리고 지금 벼멸구가 또 굉장히 많아. 얘들이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지금 피해가 얘가 굉장히 지금 많아. 농지 벼멸구. 이 애들만 보상이 줘요. 얘들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은 얘들밖에 없어. 다른 건 이제 병충해 하나도 안 해줘. 누구요? 복숭아, 고추, 감자, 벼. 다른 건 포도가 병충해 안 해줘. 마늘 병충해 안 해줘. 이렇게.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은 딱 이 네 개밖에 없어요. 복숭아, 고추, 감자, 벼.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호두 품목 있죠. 호두 품목을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호두 품목은 일단은 종합이에요. 종합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재, 저수의 화재를 보상하죠. 호두는. 근데 우리가 호두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호두를 너무 사랑하는 애가 있어. 호두를. 이 호두를 다 따다가 자기가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저장하는 애가 있어. 그 애가 누구냐면 이 호두를 너무 사랑하는 애가 바로 청설모예요. 청설모가 호두를 너무 사랑해. 호두를 다 이렇게 따다가 자기가 먹을 작물을 겨울 내내 먹을 것 같다 다 저장시켜버려. 그래서 이 호두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이 청설모 대비를 안 하면 큰일 나. 애들이 다 피해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 과수원에다가 호두 과수원에다가요 목채끼, 일명 철선 있죠. 철선. 이 목채끼를 다 설치를 합니다. 철선. 여기 들어가다 뭐 해버려라? 감전돼 버려라. 철선을 무조건 설치. 그리고 또 호두나무 있죠. 이 호두나무에다가 전부 뭘 설치하느냐? 올무라고, 올무. 가다가 미끄러져 버려라? 또 여기다가 철선을 또 딱 하면. 가다가 감전돼 버려라? 완전히 학대를 하는 거죠. 근데 워낙 이 애들이 청설모가 호두 과수원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런 얘들 갖다 뭐라 하냐면 이 호두, 청설모를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장 안 해줘 버려요. 어떤 보장 안 해줘 버려요? 청설모가 피해 줬을 때 보장 안 해버려. 그럼 이 청설모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나 짐승에 해당되잖아요. 얘를 갖다 우리는 저수해 피해라고 그러잖아요. 저수해. 다 다른 것들 지금 쟤네 다 뭐예요? 종합이니까 자연재, 저수해, 화재 보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설모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보상 안 해주겠다고요? 저수해 보장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수해 보장 안 하랍니다. 그걸 갖다가 저수해 부보장 특약이 이제 특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수해 부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누구다? 호두다 그 말이에요. 저수해 보호장 특약이라는 게 나오는 게 호두 품목. 다른 건 나오지 않아요. 호두에서만 나와요. 청설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설모 때문에. 호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됐죠. 자연재, 저수해, 자연재 다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종합위험이 이제 하단에 보면 시설이 나옵니다. 시설. 자, 시설이 나오는데 그 시설 중에 자, 첫 번째 가보시면 하나 봐볼게요. 그 시설 중에서 농업용 시설 아까 벼는 이제 했죠. 그 다음에 감귤. 자, 감귤 먼저 보고 갈게요. 감귤. 우리 귤. 자, 귤은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2022년도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2년 4월 달에 우리 감귤 보험을 가입을 해요. 4월 달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4월에 우리는 다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라기라고도 표현해요. 바라기.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시작이 바라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이 감귤은 언제 딱 보험을 끝내버리냐면 가을에 끝내버려요. 근데 그 가을이 언제까지? 11월 30일 날 보험을 끝내버립니다. 그럼 얘가 바로 감귤의 보통약관, 즉 주계약 있잖아요. 보통약관 보험기간이에요. 얘가 보통약관 보험기간이에요.
11월 30일. 근데 여러분 겨울 우리 감귤은 겨울에도 막 감귤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감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과수원에 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겨울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봄에 가입해야 되죠, 겨울에. 그러면 겨울에 보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별도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해라. 그걸 갖다 우리는 특약이라 표현해요. 계약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않으시면 가입 안 해. 그럼 뭘 보상 받기 위해서? 겨울 동상회. 즉 겨울 동상회를 보상을 받고 싶으면 너가 특약으로 해서 가입해라. 그걸 갖다 우리는 겨울 동상회 보장 특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겨울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언제 겨울이라고 했냐면 12월, 1월, 2월을 우리는 겨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겨울 동상회 보장 기간은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해를 넘어가죠. 다음 연도 이듬해 2월 말까지를 갖다 우리는 겨울 동상회 보장 기간이 되는 거예요. 감귤은 봄을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겨울 동상회 보장 안 받을래. 그러면은 이 감귤은 언제 끝나버리냐면 11월 30일 날 주계약이 끝나버려요. 그럼 이때 이 주계약 기간 안에는 이 주계약 11월 30일까지는 종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해줍니다. 11월 30일까지. 보통 약관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감귤을 먼저 한번 봐보시면 자 일단 11월 30일까지 써있잖아요. 11월 30일까지 보통 약관 기간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특약으로 계약자가 동상회 보장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데 그 동상회 보장 기간은 결론은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2월, 1월, 2월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삼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인삼작물, 즉 인삼작물하고요. 그 다음 인삼 2에 설치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를 막아주는 시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험 목적물이 두 개인 거예요. 인삼, 해가림 시설. 그럼 방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를 8개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 방식이 특정 예언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해가림 시설은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얘는 종합이에요. 종합. 그럼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해가림 시설은 종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근데 인삼 작물은 특정 예언 방식이에요. 그 다음 제일 하단에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그러면 봐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를 막아주는. 즉,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는 품목은 누구냐면 포도, 그 다음에 대추, 한 달에 우리가 설치하는 게 비가림 시설이에요. 그럼 이 비가림 시설의 우리가 보장은 방금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보장 방식은 종합이에요. 종합. 그럼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해, 그 다음에 뭐 화재가 다 종합이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장해줘요. 근데 이때 이 자연재해, 조수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얘는 보통 약관, 즉 주계약이 들어가고요. 화재는 계약자가 가입 안 하고 싶으면 뺄 수가 있어요. 화재는. 그래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안 하고 싶으면 가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갖다가 뭘로? 특약으로 별도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같은 시설이라도 해가림 시설은 그냥 봄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하겠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해가림 시설에서는 이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트예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 내가 해가림 시설을 보면 가입을 하려한다 그러면 화재는 종합 세트로 같이 가버려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여기서 내가 뺄 수 없다고요. 근데 비가림 시설에서는 나는 화재 가입 안 할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뭘로 들어오냐면 특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약은 내가 가입 안 하기 싫으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해가림 시설 됐고 비가림 시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 남은 게 우리 시설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예요. 거기 농업용 시설물, 시설 작물, 버섯 재배사, 버섯 작물 통으로 묶었습니다. 걔네들. 걔를 갖다 우리가 한마디 표현하면 그냥 온해 시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버섯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온해 시설에서 우리가
보험의 목적물이, 자, 온해시설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이, 자, 우리가 하우스, 애들을 갖다가 용어를 갖다 뭐라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해요. 농업용 시설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갖다가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해요. 난방시설, 환기시설 이런. 그 안에서 재배하는 딸기, 토마토, 수박 이런 애들 우리 용어를 시설 동물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섯도 마찬가지죠. 버섯을 기르는 애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버섯 재배사라고 그래요. 시설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애를 갖다가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서 재배하는 애들을 갖다가 버섯 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애들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죠. 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자, 이거 통으로 갑니다. 가입을 할 때, 얘도 당연히 종합이에요, 종합.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한다고요. 근데 방금처럼 비가림 시설처럼 이 자연재해 조수해는 어디에서? 보통약관에서, 즉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고요. 화재는 계약자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즉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아.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집. 이 놀이집 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내가 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우리 집 화재에 불이 났어. 근데 바로 자, 우리 집 하우스에가 우리 거 내 거야. 보험 가입해놨어. 화재. 나 화재 선택해서 화재 보험 가입했어. 근데 불이 났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남의 거야. 남의 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 자, 불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불이 엉궜어. 그러면은 자, 내가 이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거 남의 거 배상해줘야 되죠. 자, 이 배상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입하는 특약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자, 남의 집에 배상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입해야 되잖아요. 걔를 갖다 뭐라고 한다? 화재 대물배상. 얘도 특약이에요. 계약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 그래서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자, 남의 거 피해 준 겁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럼 내가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때 배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한 특약 이름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우리 집 버섯재배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 불로 인해서 남의 버섯재배사, 남의 농가에 피해 줬습니다. 배상해줘야 돼.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우스가. 근데 이 하우스가 설치된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천 지역이에요. 자, 물이 굉장히 많은 하천 지역이야. 그 지역이.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는 또 침수되는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상습 침수 지역. 자, 이 지역이 내가 하우스가 우리가 설치된 지역. 버섯 재배사가 있는 이 곳이 하천 지역이에요. 상습 침수구역. 원래는 얘는 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시켜 주지 않아요. 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럼 계약자가 선택합니다. 나 물로 인한 거. 물로 인한 것은 보상 안 받을게. 대신에 바람으로 해서 내 태풍이 내 그 하우스가 무너졌으면 보상해줘. 즉 나는 뭐만 보상 받을게. 나 풍재로 인한 사고는 보상 받는데 대신에 물로 인한 것은 내가 보상 안 받을게. 보험 가입시켜 주라. 오케이. 그럼 뭔가 특약 하나 가입해야 되겠죠. 그 특약 이름이 뭐다? 나 물 보상 안 받을래. 수재 부보장. 부보장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계약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재 부보장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 온해시설과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특약이 조금 더 많아요. 용어들을 여러분 영어를 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원래는 내가 버섯재배사 온해시설이 어디에 침수, 즉 하천지역이나 상습 침수구역에 있으면 보험 가입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는 인수를 안 해줘요. 대신에 뭐다? 나 물 보상 안 받고 풍재만 보상 받을게. 가입시켜줘. 이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수재위험 보호장 특약. 이 수재위험 보호장 특약 가입을 해야만이 보험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자, 그 내용 봐보시면 저기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에 가보시면 자, 주계약에서 자연재해 조세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수재위험 보호장 가입합니다. 벼했고요, 감귤했고요. 해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뭐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즉 화재가 특약이 아니에요. 해가림시설은. 그냥 그 주계약인 거예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주계약으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은
자, 포도, 대추, 참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조서에는 주게요.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해서 그럼 지금 안 본 애들 있잖아요. 안 본 애들 제가 지금 이렇게 빼은 애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보험 전 기간 동안에 뭐예요? 종합 자연재해 조서에 화재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보상이 보험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물론 여기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계속 나중에 가서 각각의 품목별로 가서 다시 애들 또 정리를 합니다. 각각 정리를. 기본 개념이라는 거 보시고. 자,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 연결할게요.